안녕하세요. DJ 선아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저는 30대 후반의 김순애라고 합니다. 이름이 좀 촌스럽죠? 제 인생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인생은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는다는 말이 딱 맞을 것 같아요. 계획대로 풀리지 않는 건 당연한 일이고 예상치 못한 변수들이 때로는 사람을 벼랑 끝으로 몰아세우기도 하죠. 하지만 그렇다고 매번 좌절하고만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전 늘 긍정적으로 살려고 노력해왔습니다. 인생이라는 게 결국 어떻게든 굴러가게 마련이니까요. 인생이란 건 참 이상해요. 어떤 때는 예상하지 못한 우연이 가장 큰 선물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가장 큰 상처가 되기도 하니까요. 저는 그런 우연들을 만나면서 어쩌면 이 모든 것이 저를 지금 이 자리까지 데려온 힘이 아니었을까 하고 생각해요. 인연은 끊기지 않고 이어진다고들 하잖아요. 그래서 전 저에게 찾아왔던 특별한 인연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부디 끝까지 들어주세요. 어릴 적부터 저희 엄마는 항상 누워 계셨습니다. 전신마비 상태로 침대에 누워만 계셨던 엄마. 아주 평범했던 어느 날 계단에서 구르셨다고 하시더군요. 그 후로는 움직일 수 없게 되셨어요. 그래도 대화는 가능하셔서 저는 늘 엄마 옆에서 조잘조잘 떠들곤 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해야 엄마가 웃으실까 늘 고민했거든요. 엄마, 오늘 학교에서 그림 그렸는데 제가 엄마 그린 거 봐보세요. 그래? 우리 딸이 그린 그림 어디 한번 볼까? 엄마랑 같이 달리는 모습이에요. 엄마가 서 있는 모습이 보고 싶어서 그렸거든요. 엄마도 그렇게 서서 우리 순이랑 달릴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 엄마가 항상 누워만 있어서 너무 미안해. 에이, 엄마는 항상 나랑 같이 있잖아요. 엄마가 누워있어도 저랑 마음은 같이 달리고 있는 거잖아요. 전 슬프지 않아요. 엄마랑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해요. 그래, 우리 딸 덕분에 엄마도 행복하다. 옆에서 이렇게 조잘조잘 얘기해주니까 말이야. 그럼 됐어요, 엄마. 우리 오늘도 같이 이야기 많이 나눠요? 그래, 우리 딸. 오늘 또 학교에서 무슨 재밌는 일이 있었는지 얘기해줄래? 엄마는 저에게 늘 미안해 하셨어요. 죄책감을 안고 계셨죠. 항상 병원에 있기에 엄마의 역할을 제대로 못해주고 있는 것에 대해서 고통스러워 하셨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오히려 웃으면서 엄마를 안심시키고 싶었어요. 누워만 있는 엄마라도 엄마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전 정말로 괜찮았거든요. 아빠는 화물기사 일을 하셨는데 가끔 저를 태우고 다니시곤 했습니다. 어린 저를 돌봐주고 챙겨줄 사람이 없었기에 어쩔 수 없었거든요. 그런데 전 그게 너무 좋았습니다. 아빠랑 둘이 나들이 가는 것처럼 느껴졌으니까요. 아빠 회사 사람들도 절 많이 귀여워해 주셨고 잘 챙겨주시곤 했습니다. 형님, 오늘도 따님 데리고 오셨네요. 우리 귀여운 공주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저씨. 오늘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 귀여워라. 아저씨들한테 그런 말 배워버린 모양이구나. 우리 공주님, 아빠 일하는 거 따라다니느라 힘들지? 아니요, 아빠랑 같이 있으면 하나도 안 힘들어요. 오히려 소풍 가는 기분인걸요? 그렇구나. 딸내미가 이렇게 밝으니 형님도 참 좋으시겠어요. 그렇죠. 우리 딸 덕분에 제가 힘을 많이 얻습니다. 형님도 참 대단해요. 일하면서 따님도 돌보고. 저희가 도울 게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하십시오. 그나저나 우리 공주님 이거 봐요. 아저씨가 예쁜 연필이랑 공책 사왔어요. 지난번에 보니까 연필이 아주 몽당 연필이던걸. 우와, 감사합니다. 저 이거 필요했었는데 아저씨 최고예요. 우리 공주님이 좋아한다니 다행이네. 이걸로 공부 열심히 하고 나중에 멋진 어른 되기로 약속. 네, 저 진짜 멋진 어른 될 거예요. 아저씨들처럼요. 뭐랄까, 제가 딱해 보였던 것도 있었을 테고 또 그만큼 제가 아이답고 밝고 명랑하게 구니까 다들 저를 예뻐했던 것 같아요. 그런 추억들 덕분에 저는 기죽지 않고 밝은 아이로 잘 자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렸던 저는 대체 언제까지 엄마가 누워만 있어야 하는지 궁금하기도 했어요. 저도 다른 아이들처럼 엄마 손을 잡고 놀러 다니고 엄마가 해주는 밥을 먹고 싶었거든요. 우리 딸 어디 가고 싶어? 오늘 아빠가 좋은 데 데려다 줄까? 진짜요? 아빠, 저 그럼 놀이공원 가고 싶어요. 지난번에 텔레비전에서 봤어요.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놀이공원이라. 오늘은 좀 어렵겠는데 대신 아빠랑 오늘 맛있는 거 먹으러 갈까? 피자 어때? 피자요? 피자 좋죠. 근데 아빠, 엄만 피자 못 먹어요? 엄마랑도 같이 먹고 싶어요. 엄마는 몸이 안 좋아서 피자를 먹기 힘들어. 그럼 엄만 대체 언제 나으실 수 있는 거예요? 맨날 누워만 있어서 힘들어하시잖아요. 엄마가 빨리 나았으면 좋겠어요. 엄마는 시간이 좀 필요해. 그래도 아빠랑 같이 희망을 잃지 말자.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면 엄마는 더더욱 힘들어하실 거야. 우리 딸이 엄마 기분 좋아지게 재밌는 이야기 많이 해드리자. 알겠지? 알겠어요. 엄마한텐 그런 이야기 안 할게요. 그래 우리 딸. 엄마도 분명 좋아하실 거야. 엄마 앞에서 슬픈 얼굴 하면 안 돼. 알겠지? 알겠어요, 아빠. 저 엄마 앞에서 더 밝게 있을게요. 엄마 기분 좋게 해드릴 거예요. 대답을 해주는 아빠의 속은 아주 문드러졌을 겁니다. 하지만 어렸던 전 그런 아빠의 마음을 알 리가 없었죠. 그래도 전 아빠의 말에 따라 엄마 앞에서는 어떻게든 내색을 하지 않았습니다.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전 집보다는 아빠 차를 타고 다니는 일이 많았어요. 아빠 차에서 학교 숙제를 하기도 했습니다. 화물차 안에서 문제집을 풀던 기억이 나네요. 그럴 때마다 아빠는 슬쩍슬쩍 저를 보시면서 웃으셨어요. 우리 딸 숙제는 다 했니? 아직이요. 근데 아빠, 이 문제 너무 어려워요. 이거 어떻게 풀어요? 아빠도 수학은 잘 못했는데. 그래도 한번 보자꾸나. 어디 보자. 이거는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맞다. 아빠 진짜 똑똑하네요. 아빠도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했죠? 아니야. 아빠는 공부보단 친구들이랑 노는 걸 더 좋아했어. 그래도 우리 딸이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니까 아빠도 기분이 참 좋다. 그럼 아빠, 나중에 저 공부 잘해서 멋진 회사 들어가면 아빠한테 큰 집 사줄게요. 엄마도 같이 살 수 있게 아주 큰 집이요. 그래? 우리 딸이 그렇게 해준다면 아빠는 정말 행복할 것 같다. 하지만 너무 무리하지 마. 우리 딸이 행복한 게 제일이야. 저는 아빠 차에서 그렇게 많은 추억을 쌓았어요. 중학교에 들어가고 철이 들면서 저는 자연스럽게 아빠와 동행하는 시간이 줄어들었습니다. 어떻게든 아빠의 짐을 덜어드리기 위해 집에서 열심히 공부했죠. 결국 저는 전액 장학금을 받으며 대학을 다녔고 나중에는 꿈에 그리던 가고 싶었던 회사에도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엄청 기뻐하셨는데 특히 엄마가 보기 드문 격한 반응을 해주셨어요. 저는 앞으로 그렇게 쭉 좋은 일만 생겼으면 좋겠다고 간절히 빌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살다 보면 언젠가 엄마가 몸을 움직일 수 있는 날이 올 거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인생이라는 게 정말 한 치 앞도 모르겠더군요. 간절히 빌어도 제가 바라던 좋은 일은 일어나지 않았고 오히려 저에게 큰 아픔을 주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빠가 간암 진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 정말 머릿속이 새하얘졌어요. 이게 현실인지 꿈인지 분간이 안 될 정도로요. 그런데 더 충격적이었던 건 아빠도 사실은 아빠 몸 상태를 일찍이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하지만 저와 엄마 생각 때문에 차마 치료를 시작할 수가 없으셨던 거예요. 그걸 알고 나니 더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저 때문에, 엄마 때문에 혼자서 그 모든 걸 감당하셨을 아빠를 생각하니 눈물이 멈추질 않았습니다. 아빤 결국 일을 잠시 쉬어야 했어요. 앞이 막막하던 그때 아빠의 회사 사장님 부부께서 절 찾아오셨습니다. 제가 아빠를 졸졸 따라다녔을 무렵부터 절 봐오셨던 사장님 부부는 아직도 절 좋게 봐주셨는데
아빠의 상황을 알고 도움을 주고자 찾아오신 겁니다. 그런데 도움을 주는 것에 대한 조건이 정말 생각지도 못한 것이었어요. 정말 대견하구나.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좋은 회사에 들어가서 씩씩하게 잘 지내고 있다니 말이다. 맞아. 정말 대단해. 너 같은 딸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자주 얘기했단다. 이렇게 걱정해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근데 오늘은 무슨 일이신가요? 그게 말이다. 너에게 좀 어려운 부탁을 하려고 왔단다. 우리 아들이 많이 외로워하고 있어서 딱 순애, 너 같은 아가씨가 우리 아들 옆에 있으면 좋을 것 같더구나. 우리 며느리가 되어줄 생각 있니? 네? 며느리요? 저를 왜... 너는 우리 회사 직원들 모두가 인정하는 100점짜리 며느리인걸. 힘든 상황에서도 항상 밝고 아픈 어머니도 잘 돌봐주고 말이다. 대신에 너희 부모님 병원비는 우리가 다 해결해 줄게. 부담 갖지 말고 생각해봐. 너랑 우리 아들이 잘 맞을 것 같아서 그래. 꼭 부탁할게. 솔직히 너무 갑작스러워서 좀 당황스럽긴 하네요. 하지만 아버지와 어머니를 위해서라면 생각은 해보겠습니다. 고맙다. 우리도 최선을 다해 널 아껴줄게. 우리 아들을 한번 만나보면 어떻겠니? 조금만 이야기해보면 좋은 사람이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을 거다. 솔직히 처음에는 이 모든 상황이 낯설고 무겁게 느껴졌어요. 정말로 이런 식으로 결혼을 해도 괜찮을까 고민도 많이 했고요. 하지만 사장님 부부의 진심 어린 부탁을 생각하면 두 분이 제안하신 파격적인 조건을 생각해보면 거절하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두 분에게는 저보다 3살 많은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은 이미 이혼을 2번이나 당했다고 들었어요. 처음엔 솔직히 걱정이 많이 됐어요. 이혼한 데에는 다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사장님 부부 말로는 다 여자 쪽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다고 하시더군요. 첫 번째 아내는 바람을 피워서 헤어졌고 2번째 아내는 재산 문제로 다툼이 생겨서 헤어지게 됐다고요. 아드님은 이혼을 2번이나 당해서 상처를 받아 아무도 안 만나고 집에만 있다더라고요. 사장님 부부는 그런 아들이 너무 안쓰러워서 실례인 걸 알지만 저에게 이런 부탁까지 하게 된 거였어요. 뭔가 조금 복잡한 사연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분들은 그저 하나밖에 없는 아들에게 좋은 혼처를 마련해주고 싶어 하셨어요. 그래서 일단 한번 만나보고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에 사장님의 아들을 처음 만났습니다. 제 예상과는 달리 꽤 요즘 같은 세상에 보기 드문 순수하고 재미있는 분이셨어요. 저랑 대화할 때는 항상 눈을 맞추며 웃으셨고 말도 조심스럽게 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그분과의 첫 대화가 아직도 기억나요. 안녕하세요. 부모님께서 이상한 부탁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죄송합니다. 사실 조금 당황했어요. 근데 뭐 나쁘진 않았습니다. 이렇게 만나보니 생각보다 괜찮으신 분 같아서 마음이 놓이네요. 저 사실 좀 긴장해서 말이 자꾸 엉망으로 나오네요. 순애 씨한테 첫눈에 반한 것 같아요. 아, 저한테요? 긴장하셨다니 귀여운 면이 있으시군요. 제가요? 그렇게 봐주셔서 고마워요. 사실 2번이나 이혼을 해서 솔직히 다시 누군가를 만나는 게 맞나 싶기도 하고 무섭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부모님 말씀대로 좋은 분이시네요. 이렇게 착하고 좋은 분을 두고 바람을 피고 돈만 밝히다니 이혼한 여자분들이 바보네요. 그렇게 말해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이번엔 정말 잘하고 싶어요. 예전과 같은 실수는 다시 안 할 거예요. 그래요. 우리 서로 잘해봐요. 처음엔 좀 어색하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좋은 관계로 잘 발전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몇 번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니 선하고 좋은 사람 같았습니다. 그래서 전 고민 끝에 사랑은 없지만 결혼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비록 지금 당장은 마음이 없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마음이 커질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솔직히 마음 한편에는 불안함도 있었지만 그분의 순수한 모습과 사장님 부부의 간절한 부탁에 제 마음이 움직였던 것 같아요. 그렇게 서로 약간의 서툰 다짐과 함께 우리는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이 상황에 변함이 없다면
시부모님, 남편과 함께 잘 지낼 수 있을 것만 같았어요. 하지만 결혼해보니 왜 이혼을 2번이나 당했는지 알겠더군요. 알고 보니 그 사람은 경계성 지능 장애가 있었고 평범하게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어요. 예를 들면 간단한 계산조차도 힘들어하거나 상황에 따라 갑작스레 감정 기복이 심해지는 모습을 자주 보였어요. 가장 심한 건 사람의 말을 너무 쉽게 믿는다는 거였어요. 여보, 통장 내역 보니까 한 명한테 다달이 50만 원씩 보내고 있던데 이거 누구한테 왜 보내고 있는 거야? 아, 그 친구 말이야. 10년 만에 연락했더라고. 지금 많이 힘들대. 그래서 내가 도와주고 있어. 도와준다고? 뭐 때문에 힘들대? 아기 키우고 있는데 맨날 아파서 힘들대. 너무 불쌍해서 내가 계속 도와주기로 했어. 뭐? 50만 원씩이나? 당신 그 친구가 갑자기 연락 온 게 이상하지 않다고 생각해? 10년 만에 연락 와서 돈 달라고 하는 게 말이 돼? 친했던 친구야? 친하지 않았어. 그래도 친구가 힘들다는데 그냥 못 본 척 할 수 없잖아. 그 친구 결혼했어? 당신 그 사람 결혼식 초대는 받았어? 아니, 결혼은 안 했어. 근데 혼자서 아이를 키우고 있어서 너무 힘들다고 하더라고. 당신 이런 거 결정할 땐 항상 나한테 먼저 물어보라고 한 거 잊었어? 그 사람이 진짜로 힘든 건지 아닌지, 아이가 있긴 한 건지 어떻게 알아? 그래도 나한테 그렇게 말하는데 외면할 수 없었어. 미안해. 이번에도 내가 잘못한 거야? 아니, 잘못한 건 아닌데. 당신이 너무 순진해서 걱정돼서 그래. 그 친구한테는 이제 돈 그만 보내는 걸로 하자. 앞으론 이런 큰 결정하기 전에 나랑 꼭 상의해줘. 알겠어. 미안해, 여보. 당신 말 듣고 보니까 내가 너무 쉽게 생각한 것 같아. 늘 이런 식으로 사람 말을 너무 쉽게 믿고 이용당하기 일쑤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마음고생과 뒤치다꺼리는 항상 저의 몫이었죠. 저는 뭔가 속은 느낌이 들었지만 제가 스스로 한 선택이기에 순응해야 했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알았더라면 아마 이런 선택을 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이런 모습은 결혼하고 나서야 제대로 알게 되었어요. 실제로도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것도 제대로 알아보려고 하지 않으면 보통 모르는 것이 다반사라더군요. 그래도 남편이 사람은 착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시부모님도 저에게 어려운 부탁을 하셨던 것만큼 절 많이 도와주실 거라고 생각했었고요. 하지만 결혼 후 시댁의 태세 전환은 제 상상 이상이었어요. 시댁 사람들은 절 거의 남편의 보모처럼 부려먹기 시작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분가하지 않고 타운하우스인 시부모님 집에서 같이 지냈는데요. 남편을 돌보는 것은 물론 집안일까지 모두 제 몫이었어요. 나중에는 제가 그렇게 힘들게 들어간 회사도 그만두고 남편에게만 집중하라고 압박하더군요. 그건 정말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아무래도 이제 집안일도 많고 네가 회사를 계속 다니는 건 좀 어려울 것 같다. 나이 든 우리가 아들을 돌봐줄 수는 없지 않니? 어머니, 그건 안 돼요. 저도 제 일이 있어야 돼요. 제가 정말 들어가고 싶어 했던 회사예요. 그런 회사를 그만두면 제 자신도 잃어버릴 것 같아요. 우리 아들 돌보는 게 더 중요한 거 아니니? 네가 회사 다니느라 우리 아들이 외로워하고 힘들어하는 거 안 보여? 저도 남편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하지만 제 일까지 포기하라고 하시면 너무 가혹하잖아요. 가혹하다니. 우리가 널 어떻게 받아들였는데 이러니? 뭔가 착각하고 있나 본데 너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라고 며느리로 들인 거 아니다. 따지고 보면 누워만 있는 사부인보다는 우리 아들이 돌보기 훨씬 쉽지 않니? 뭐라고요? 저도 제 인생이 있는데 왜 모든 걸 포기해야 하죠? 게다가 저희 어머니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다니 좀 너무하십니다. 이 사람 말이 맞다. 회사를 계속 다니는 건 무리야. 집에서 남편을 더 잘 돌봐야지. 우리 아들이 네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잖니.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사돈 병원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겠구나. 병원비를요?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잖아요. 분명히 처음엔 결혼하고 사이좋게 잘 지내주기만 해달라고 하셨잖아요. 사이좋게 지내달라는 말이 그럼 무슨 뜻이겠니? 우리 아들을 옆에서 잘 챙기라는 말이었지. 나원, 그래서 회사를 굳이 꼭 다니겠다고 버틸 셈이냐? 아니요. 그만두겠습니다. 대신 부모님 병원비는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결국 시댁의 압박에 전 회사를 그만두게 됐습니다. 그렇게 시댁에서 남편을 돌보는 일에 전념하게 됐죠. 가끔은 정말 숨이 막힐 듯 했지만 남편이 제 편을 들어줄 때가 있어 그나마 위안이 됐어요. 남편은 때때로 절 보호하려 애썼어요. 지능이 약간 부족하긴 했지만 아내인 저를 나름대로 소중히 대해주기 위해 노력했던 겁니다. 물론 저에 대해서 모든 상황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를 할 수 있는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제 편이 되어준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큰 힘이 되었죠. 오늘 어머니가 또 뭐라고 하셨지? 내가 도와주지 못해서 미안해. 괜찮아. 당신만이라도 내 편 들어줘서 고마워. 그나마 당신 덕분에 버티는 거야. 당신이 힘든 거 알아. 근데 우리 어머니도 나름 당신을 위해서 그런 거니까 너무 미워하진 말아줘. 그래. 이제부터 나 집에 쭉 있을 테니까 당신 외롭지 않을 거야. 정말 고마워 자기야. 그렇게 매일매일 남편 옆에 꼭 붙어 지냈습니다. 그런데 제가 회사를 그만두니 시어머니께서는 또 일을 벌이시더군요. 시어머니는 오래된 파출부 아주머니와 자주 싸우셨는데 나중에는 홧김에 내쫓으셨습니다. 그러더니 저를 파출부처럼 부려먹기 시작하셨어요. 처음엔 정말 당황스러웠습니다. 시댁에서 일하는 파출부 아주머니가 그 집안일을 맡아주셨을 때만 해도 저는 최소한의 저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내쫓기고 나니까 그분이 하던 모든 일들이 제 몫이 되었더라고요. 시댁은 큰 회사의 하청업체를 운영하는 집이었고 시댁이 사는 타운하우스 단지에는 다른 하청회사 사장님들도 많이 살고 계셨어요. 그 주변에 같은 계열 회사들이 밀집해 있었거든요. 같은 계열 회사 사장님, 사모님들을 시댁으로 초대해 식사를 대접하는 날이 종종 있었는데 그 식사를 저 혼자 다 차리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가볍게 부탁하는 말투로 시작됐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당연한 일처럼 여겨지더군요. 손님분들도 처음에는 제가 이 집 며느리라기에 친절히 대해주셨지만 저를 파출부 부리듯이 가볍게 대하는 시부모님의 영향을 받으셨는지 점점 절 가볍게 대하기 시작하셨고 시간이 지날수록 심해졌습니다. 대접이고 뭐고 내팽개쳐버리고 당장 뛰쳐나가고 싶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지만 절 친절하게 대해주시던 단 한 분의 사모님 덕분에 참을 수 있었습니다. 매번 저에게 고생한다, 수고가 많다며 인사를 꼭 건네셨고 다른 한 분이 절 너무 사용인처럼 대하면 그래도 이 집 며느리인데 너무 신뢰되는 것 아니냐며 눈치를 주시기도 했어요. 저희 시부모님보다 절 더 생각해 주시는 것 같았달까요? 제 시부모님이 그 사모님만큼만 절 대해주시면 좋을 텐데 아쉽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시어머니가 또 같은 계열 사장님 부부들을 초대해 식사를 대접해야 한다고 하시더군요. 저는 부엌에서 하루 종일 서서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다리가 아파도 잠시 앉을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그날은 특히나 손님이 많았거든요. 너무 힘들었지만 항상 저에게 따뜻한 말을 해주시던 사모님도 오셨어요. 항상 제게 친절하게 대해주셨고 칭찬도 아끼지 않으셨죠. 저는 어떻게든 기쁜 마음으로 준비하기 위해 그분을 대접한다고 생각하며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어머, 이 떡갈비 정말 맛있네요. 솜씨가 보통이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셔주셔서 다행이에요. 정말 대단하네요. 혼자서 준비하는 게 보통 고생이 아니었을 텐데 힘들지 않으세요? 좀 힘들긴 했지만 그래도 다들 맛있게 드시는 모습 보면 보람 있어요. 우리 며느리 요리 잘하죠? 사모님이 원하시면 다음에 빌려드릴 수도 있어요. 말씀만 하세요. 며느리님을 빌려주신다니 발상이 재밌네요. 출장 며느리 뭐 그런 건가?
다음 주에 우리 집에 한번 오셨으면 좋겠네요. 미국에 있는 며느리가 들어오거든. 최 사모님, 남의 집 귀한 며느리를 그렇게 함부로 빌려달라고 하면 실례해요. 지금 이렇게 준비하는 것도 얼마나 고생이겠어요. 우리 정 사모님은 며느리한테 용돈 많이 주셔야겠다. 세상에 이런 며느리가 어딨어요? 농담이에요, 농담. 어쩐지 오늘은 송사모가 좀 조용하다 했다. 또 잔소리네, 정말. 아이, 그래. 이런 며느리가 어딨어? 우리 사모님은 복도 참 많으세요. 이런 며느리를 어디서 찾으셨대? 우리 회사 직원 딸이에요. 내가 덕을 많이 쌓아서 인복이 있어요. 아하, 그 부모님들이 다 아프시다는? 우리 사모님도 정말 천사시다. 어떻게 며느리를 위해 사돈분들 병원비를 다 내줘요? 뭐 사람마다 사정이 있잖아요. 그래도 며느리가 이렇게 일 잘하고 착하니까 아깝진 않아요. 정말 부러워요. 우리 회사 직원 중에는 이런 딸 둔 사람 없으려나? 손님들의 웃음소리가 귀에 거슬리더군요. 마치 제가 물건이라도 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 상황이 너무 불쾌했어요. 제가 무슨 파출부도 아니고 이렇게 농담거리까지 되어야 하나 싶더라고요. 게다가 저희 집안 사정까지 다른 분들에게 말하고 다닌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그것도 너무 속상했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시어머니 앞에서 감정을 드러내면 또 무슨 말을 들을지 뻔했거든요. 잘 다니고 있던 회사도 그만두게 하실 때부터 제게 일방적인 희생을 당연한 듯이 강요하셨고, 제가 조금이라도 불편한 기색을 보이면 부모님 병원비를 들먹였습니다. 결국에 전 어차피 시부모님이 하라는 대로 할 수밖에 없을 텐데 뭐하러 감정을 드러내겠어요.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 스트레스가 너무 심했습니다. 몸과 마음이 지쳐가고 있었고 바쁘게 살다 보니 병원에 계신 엄마도 제대로 찾아뵙지 못한 지 오래됐어요. 엄마는 혼자 병마와 싸우고 계신데 저는 이렇게 시댁의 요구에 맞춰 살고 있는 게 너무나 한심하고 죄송했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엄마를 무조건 만나고 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에게 허락을 받아 엄마에게 다녀올 수 있었어요. 시부모님께도 사정하는 식으로 겨우 허락을 구했는데 마지못해 허락을 해주시더군요. 우리 엄마 보러 가는 건데 왜 그래야 하는지 좀 의아했습니다만 제 처지가 그런 상황이니 별 수 있나요? 엄마를 오랜만에 봤을 때 정말 많이 반가워하셨어요. 저도 엄마를 보니까 가슴이 뭉클해지면서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우리 딸, 왜 이렇게 오랜만에 왔어? 보고 싶었잖아. 엄마, 저도 엄청 보고 싶었어요. 미안해요. 자주 못 와서. 시댁에서 일도 많고 남편도 돌봐야 하고 참 바빴거든요. 그래도 이렇게라도 와줘서 고마워. 시댁살이 하느라 참 힘들지? 엄마 네가 행복했으면 좋겠는데 도움이 못 돼서 미안하다. 엄마,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전 엄마가 잘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한 거려. 엄마는 여전히 누워 계셨지만 전 정말 큰 위로를 받았어요. 그렇게 한참 엄마 옆을 지키고 있던 도중 시댁에서 다급하게 연락이 오더군요. 너 지금 어디에 있는 거야? 왜 이렇게 전화가 안 돼? 어머니, 저 지금 엄마 뵈러 왔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집에 무슨 일이 생겼는지 알기나 해? 무슨 일이신데 그러세요? 오랜만에 와서 더 있고 싶은데. 우리 아들이 전자레인지에 뭘 잘못 넣어서 큰일이 났다니까. 네가 없으니까 이런 일이 생긴 거잖아. 온 집안이 박살났어. 우리 아들이 응급실에 실려갔다고. 네? 그게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을. 지금 당장 돌아갈게요. 남편이 전자레인지에 넣으면 안 되는 걸 넣고 돌렸다가 전자레인지가 폭발하면서 큰 사고가 났다는 거예요. 남편은 바로 앞에 쭈그려 앉아 전자레인지를 바라보고 있다가 온몸으로 폭발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남편은 경계성 지능 장애가 있어서 그런 기본적인 것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으면 몰랐어요. 전 그걸 알기에 더 철저히 신경을 써야 했었는데 제가 집을 비운 사이에 그런 일이 벌어질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어요. 그 사고로 남편은 응급실로 옮겨졌지만 결국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시댁에는 분명 시부모님께서 남편과 함께 계셨지만 평소에 워낙 남편에 대한 건 저에게만 전적으로 맡기셨고 본인들은 신경을 껐기에 남편이 뭘 하고 있는지조차 몰랐을 겁니다. 시부모님은 남편의 사망을 전부 제 탓으로 돌리더군요. 남편의 장례식에도 발을 들이지 못하게 했습니다. 남편의 장례를 치르는 모든 과정에서 절 배제했어요. 그리고 결국 저는 무참히 버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날 왜 하필 집을 비워서 네가 엄마 보러 간다고 했을 때부터 불안했다니까. 어머니, 저도 이런 일이 생길 줄 몰랐어요. 집에는 어머님도 계셨고. 몰랐다고? 네가 그걸 모를 수가 있니? 그리고 감히 날 들먹여? 너 솔직히 말해봐. 우리 아들한테 큰일이라도 생기길 바랬지? 우리 아들이 그렇게 된 건 다 너 때문이다. 네가 네 할 일을 똑바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야. 이렇게 된 이상 너도 이 집에 더 있을 필요가 없겠지. 믿지 않으시겠지만 저도 남편을 정말 사랑했어요. 진심이에요. 그리고 그런 일이 생기길 바랬다니요. 그런 끔찍한 말씀 마세요. 우리가 어떻게 네 말을 믿을 수 있겠니? 더 이상 할 말은 없다. 네가 우리 아들을 그렇게 만든 거야. 그런 끔찍한 사람과 한 집에서 지낼 수 없다. 이 집에서 당장 나가. 꼴도 보기 싫다. 당장 짐 챙겨서 나가라. 어머님, 아버님 제발요. 이런 식으로 쫓겨날 순 없어요. 하다못해 남편의 유품이라도 제가 정리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것만큼이라도 제가 하고 싶습니다. 이제 우리와는 상관없는 네가 왜 그런 것까지 하려고 그래? 유품 정리를 핑계로 뭐 하나 챙겨갈 거 있나 뒤져보려는 거 우리가 모를 줄 알아? 참말 말고 썩 꺼져! 그렇게 전 쫓겨나듯이 집을 나와야 했습니다. 세상이 너무 허망했어요. 원치 않은 결혼이었지만 어쨌든 함께 살며 정을 쌓았던 남편이었는데 이렇게 허망하게 떠나버리다니. 마지막으로 남편의 배웅조차 할 수 없었던 게 너무 분했습니다. 남편을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이 남편에게 너무 미안했어요. 그리고 시댁 사람들의 냉정한 태도에 더 큰 충격을 받았어요. 쓸모없어지자마자 절 버리는 시부모님의 모습이 참 잔인하더군요. 전 어디 갈 데가 없었어요. 회사를 그만뒀기에 벌어놓은 돈도 하나 남아있지 않았고 친정에 갈 수도 없었거든요. 아빠도 이미 많이 아프신 상황인데 제가 거기까지 가서 짐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댁 앞에서 쭈그려 앉아 멍하니 울고 있었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하더군요. 그때 평소에 저를 부드럽게 대해주셨던 사모님이 우연히 지나가다 절 발견하셨어요. 종종 시댁에 초대받으셨던 이웃분이셨죠. 어머, 이 집 며느님 아니야? 여기서 뭐하고 있는 거예요? 얼굴이 왜 이래요? 무슨 일 있었나요? 사모님, 저 그냥 잠깐 앉아 있었어요. 이게 무슨 꼴이에요? 그게 혼이라도 난 거예요? 그게 시부모님이 남편이 그렇게 된 건 저 때문이라고 절 내쫓으셨어요. 근데 어디 갈 데가 없어서 그냥 여기에 있었어요. 사고 소식은 들었어요. 그래서 며느님을 내쫓았다고요? 정말 이해할 수 없네요. 이리 와요. 여기 앉아있지 말고 우리 집으로 가서 얘기해요. 아니에요, 사모님. 괜찮아요. 저 그냥 잠깐 여기 있을게요. 괜찮긴 뭐가 괜찮아요. 이러다 병나요. 갈 데도 없다면서요. 일단 따라와요. 저는 그저 울먹이면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랜만에 절 살갑게 대해주는 사람을 만나니 그동안 마음에 쌓인 것들이 한꺼번에 터져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사모님을 따라 사모님 집에 가게 되었습니다. 사모님은 절 차분히 앉혀두고 따뜻한 차를 건네주시면서 제 얘기를 다 들어주셨어요. 저는 어떻게 시집을 오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결혼에 어떤 조건들이 있었는지 다 말씀드렸습니다. 부모님의 병원비를 해결해준다는 조건으로 결혼을 했고 남편이 경계성 지능장애를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도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남편이 사고로 사망한 후 시댁에서 어떻게 저를 쫓아냈는지까지 모든 걸 솔직하게 털어놓았어요. 정말 고생 많았겠군요. 이제 어쩔 생각이에요?
친정에 갈 수는 없어요? 아빠가 많이 아프세요. 엄마도 많이 힘들어하시고 저까지 짐이 되고 싶진 않아요. 그럼 이렇게 하죠. 우리 집에서 상주 파출부로 일하면 어떨까요? 그런 사실을 알고 나니 그냥 둘 수가 없네요. 정말 괜찮을까요? 제가 일을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괜찮아요. 하던 대로 하면 돼요. 저도 혼자서 회사 경영하느라 집안일 챙기는 게 힘들었거든요. 우리 서로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지 않겠어요? 그렇게 해서 저는 사모님 댁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모님은 여사장님으로 전 시댁과 같은 큰 회사의 하청업체를 혼자서 경영하시는 분이셨어요. 늘 당당하고 멋진 분이라 일하는 내내 그분의 강인함과 리더십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죠. 사모님은 늘 직원들에게 존중을 잃지 않으셨습니다. 특히 저에게 엄청 다정하게 대해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그런 식으로 쫓겨났기에 마음이 쓰이셨던 모양이에요. 원래 험담을 하시는 분이 아니시지만 일부러 전 시댁에 대한 흉도 제 앞에서 보시며 제 마음이 편해지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정말 솜씨가 좋아요. 순애 씨 전 시댁 사람들은 복에 겨웠었어요. 그런가요? 저도 그 집에서 참 힘들었어요. 늘 잘해야 한다는 압박도 있었고 사람 대접을 못 받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었겠네요. 그 사람들은 저도 잘 알죠. 이쪽 업계에서는 유명한 거요. 순애 씨처럼 착한 사람이 얼마나 마음고생을 했을지 생각하면 너무 속상해요. 사모님이라도 절 이해해 주셔서 다행이에요. 그 사람들이 운영하는 그 회사도 갑질을 너무 많이 해서 평판이 안 좋더라고요. 그런 회사는 오래 못 가는 법이에요. 아, 그래요? 전 그런 건 잘 몰랐어요. 전 그냥 오로지 제 남편만을 위해서 그 집에 존재했었거든요. 그럴 줄 알았어요. 하지만 이제 그런 일에서 벗어났으니까 조금씩 나아질 거예요. 사모님, 이해해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저에게도 끝까지 존댓말을 사용하시며 배려해 주셨기에 그 배려가 마음 깊이 와닿아 더욱 감사하고 존경하게 되었어요. 그분의 그런 태도 덕분에 저는 조금씩 마음의 안정을 찾으며 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좀 흐르자 사모님이 종종 저에게 개인적인 질문을 하시더군요. 불편하진 않았지만 굳이 왜 물어보시는지 알 수가 없어 의아했습니다. 아버지 성함이 뭐라고 하셨죠? 아버지 성함은 김정수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혹시 다른 친척들은 없어요? 네, 엄마는 고아원에서 자라셨고 아빠는 집안과 연을 끊으셨어요. 그래서 다른 친척들과는 교류가 없어요. 근데 사모님, 뭐 때문에 이런 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사실 순애 씨랑 많이 닮은 사람을 알고 있어서 혹시나 해서 물어봤어요. 사모님은 말끝을 흐리시며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뭔가 생각에 잠긴 듯한 모습이었지만 저는 그저 무슨 일인지 알 수가 없었어요. 저랑 닮은 사람이 있더라도 저는 외동딸인데다 다른 친척들을 본 적도 없어서 저와 무슨 연관이 있을 거라곤 생각지도 못했죠. 그런데 어느 날 사모님 집에 처음 보는 손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분을 보자마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저랑 너무도 닮아 있어서요. 정말 똑같이 생긴 사람을 보는 것 같아서 한참 동안 멍하니 쳐다봤습니다. 사모님도 저희 둘을 보더니 눈이 동그래지면서 손뼉을 치셨어요. 어머, 정말 닮았네. 이렇게 똑같을 수가 있나. 혹시 김순애 씨 맞으세요? 네, 맞아요. 그런데 어떻게 제 이름을 아세요? 절 아시나요? 제 회장님께서 잠시 보자고 하십니다. 그 손님은 제 손을 확 잡으시곤 빙긋이 웃으며 제 손을 잡고 저택을 나서더군요. 전 너무 놀라서 몸이 굳었어요. 순간적으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고 마음속엔 두려움과 궁금함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저택 대문 쪽으로 가자 문 밖에서 경호원들을 대동한 한 노신사가 나타났어요. 그분은 저를 보자마자 막 뛰어오시며 외치셨습니다. 순애야, 아이고, 저 누구신지. 내가 너희 할아버지다, 순애야.
네가 내 손녀야. 이럴 수가, 네 아빠를 똑 닮았구나. 저는 그 말을 듣고 너무 당황해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머릿속이 하얘지고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한 번도 본 적 없는 분이 제 할아버지라고 하시다니 그저 꿈인가 싶더라고요.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정말 제 할아버지가 맞는 건지 믿기지도 않았고 감정이 마구 뒤섞였어요. 기쁨인지 혼란인지 뭔가 복잡한 감정들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제가 몰랐던 가족이 있다는 사실이 너무 갑작스럽고 낯설어서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조차 모르겠더군요. 전 너무 놀라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사모님이 말을 꺼내셨어요. 순애 씨, 괜찮아요? 천천히 얘기 들어보면 알게 될 거예요. 정말 제 할아버지가 맞나요? 전 그런 분이 계신 줄도 몰랐는데요. 그래, 내가 네 할아버지다. 그동안 얼마나 고생했니? 다 나 때문이다. 내가 괜한 고집을 부리는 바람에 오랜 세월 동안 너와 만날 수 없었단다. 사모님은 저희를 집 안으로 들이곤 앉아서 편안히 이야기하라며 배려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곧 할아버지가 무언가를 이야기해주기 시작하셨어요. 아빠가 고아였던 엄마와 결혼하려고 했을 때 당시 할아버지는 그 결혼을 끝까지 반대하셨고 결국 아빠는 그 갈등 끝에 집을 떠나 연을 끊게 되었다고 하셨어요. 할아버지 목소리에는 그때의 아쉬움과 후회가 묻어 있었고 저는 그동안 몰랐던 가족 간의 깊은 갈등과 아픔을 이제야 조금씩 이해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그동안 제가 몰랐던 진실들이 너무 갑작스럽게 다가와서 감정이 혼란스러웠어요. 그렇군요. 그런데 어떻게 제가 아빠 딸인 줄 알고 절 찾아오신 거예요? 홍 사장 말이다. 지금 네 사모님. 홍 사장한테 종종 네 얘기를 들었다. 아버지 성함이랑 어머니 성함이 내가 알고 있는 상황과 너무 일치해서 말이다. 게다가 네 이름이 순애잖니. 정말요? 그 이야기를 듣고 절 찾으신 거군요. 근데 제 이름은 왜요? 제 이름을 알고 계셨나요? 사실 네가 태어났을 때 네 아빠가 날 찾아왔었다. 손녀가 태어났으니 이름을 지어달라고 말이지. 나도 그땐 서운한 감정이 너무 커서 근본 없는 애한테 무슨 좋은 이름을 지어주겠냐며 대충 순애라고 하라고 했던 거야. 하지만 그 길로 네 아빠는 날 찾아오지 않았단다. 나에게 실망했던 게야.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너무 잘못했다는 걸 깨닫게 됐단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할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셨던 게 결국 제 이름의 유래였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어요. 할아버지께서 대충 지어주신 이름을 아빠는 그것조차도 소중해서 저에게 지어준 거예요. 사실 저는 순애라는 이름이 촌스럽다고 생각해서 좋아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그 이름을 통해 가족을 찾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지금이라도 이렇게 찾아와 주신 게 고맙기도 했습니다. 알고 보니 저와 닮은 그 여성분은 다름 아닌 제 사촌 언니였어요. 아빠에게는 쌍둥이 형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의 딸이었던 겁니다. 지금은 할아버지의 비서로 일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아빠와 쌍둥이였던 만큼 저와 그 사촌 언니가 이렇게 닮은 것도 무리가 아니었어요. 할아버지께서 제가 말씀하신 사연을 듣고 나서 사모님께서 왜 저에게 그렇게 많은 질문을 하셨는지 이해하게 되었어요. 사촌 언니는 제가 종종 심부름 때문에 사모님 회사에 방문할 때마다 절 유심히 보셨다고 했어요. 사모님 회사에 일 때문에 할아버지 대신 들렀던 사촌 언니가 절 보게 되어 저에 대해서 물어보던 것이 계기가 되어 사모님이 저희를 도와주시게 된 거예요. 사모님은 뭔가 제가 예사로운 인연이 아니라고 느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에게 이것저것 물어보셨던 거죠. 그리고 마침내 할아버지께서 저를 찾게 되는 계기가 되었던 겁니다. 사모님은 제가 가족을 찾은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기뻐해 주셨고 그 모습에 저는 정말 감사했어요.
할아버지는 그동안 저에게 벌어졌었던 이야기를 들으시고 크게 분개하셨습니다. 어떻게 결혼을 하게 되었고 어쩌다 쫓겨나게 되었는지에 관한 이야기들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었단 말이냐? 우리 순애가 그렇게 비참하게 시댁에서 쫓겨났다고? 그 사람들 정말 너무한 거 아니냐? 할아버지, 저도 그때 정말 힘들었어요. 그냥 어디 갈 데도 없고 그저 막막하기만 했어요. 절대 용서할 수 없다. 내가 반드시 그들에게 책임을 묻게 해주마. 우리 순애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생각하면 그들 그냥 두지 않을 거다. 할아버지, 그 회사라면 이미 문제가 많은 상태였어요. 저도 그동안 여러 번 소식을 들었는데 갑질이 심하고 직원들 대우도 엉망이라더군요. 게다가 납품하는 물건들 상태도 다 엉망이고요. 그래, 그렇단 말이지. 좋아, 우리가 그놈들을 혼내주자꾸나. 할아버지의 단호한 목소리에 저는 조금은 위로를 받는 느낌이었어요. 할아버지가 제 편에서 이렇게 화내주시는 것만으로도 제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졌습니다. 며칠 후 할아버지는 저와 함께 전시댁에서 운영하는 회사를 방문하셨어요. 제가 할아버지와 함께 회사를 찾았을 때 전시댁 사람들은 할아버지를 보자마자 버선발로 뛰쳐나와 맞이하더군요. 그럴 수밖에요. 할아버지가 전시댁 사람들의 가장 큰 거래 상대니까요. 하지만 절 보는 순간 그들의 얼굴은 잔뜩 굳어졌습니다. 놀란 표정이 역력했죠. 네가 여기 웬일이냐? 어떻게 네가 회장님과 이 회사가 평소에 문제가 많았다고 하던데 만나보군. 어디 우리 김 팀장한테 말을 그렇게 함부로 하나? 저 회장님, 무슨 말씀이신지. 김 팀장이라면 혹시 김 팀장, 이 회사 어떻게 할까? 김 팀장 선택에 따를게. 저는 할아버지의 천연덕스러운 말투에 순간 당황했지만 할아버지의 말에서 절 믿어주시는 마음이 느껴졌어요. 할아버지는 전 시부모의 기를 죽이기 위해 일부러 저를 팀장이라고 부르신 것 같더군요. 절 지켜주고 제 편에 서서 저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함이었죠. 저는 그 믿음을 느끼며 더욱 용기를 낼 수 있었어요. 김 팀장이라니? 왜 회장님이 널 팀장이라고 부르는 거야? 회장님께서 바로 제 친할아버지세요. 당신들이 절 버려주신 덕분에 할아버지와 만나게 되었지 뭐예요. 어쩌면 그게 저에게는 다행이었을지도 모르겠네요. 전 시부모님은 그제야 상황을 이해한 듯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전 시어머니는 입을 벌린 채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고 전 시아버지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저와 할아버지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자, 김 팀장, 이쯤 하고 얼른 대답해봐. 더 볼 것도 없구나. 여기는 몹쓸 사람들이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평소 직원들에게 갑질을 일삼고 대우도 엉망이에요. 품질 관리는 전혀 안 되는 곳입니다. 심지어 부모님의 병원비를 무기로 사람을 함부로 부려먹기까지 하는 사람들이 운영하는 곳과는 더 이상 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계약 끊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 인간들이 가장 두려워하고 있었을 말을 해줬습니다. 좋게 말해줄 필요가 없잖아요. 그 말을 듣자마자 그 인간들은 넙죽 엎드리며 잘못했다고 빌기 시작했어요. 하루아침에 이게 무슨 날벼락이냐며 살려달라며 절 붙잡았습니다. 계약을 끊다니 그러면 안 된다. 우리가 잘못했어. 회장님, 저희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회장님 소녀인 줄 몰라서 그랬습니다. 지금 와서 이렇게 빌어봤자 무슨 소용이냐. 우리 순애가 당했던 고통은 생각도 안 해봤겠지. 이제 더 이상 그런 비열한 수법으로 내 소중한 소녀를 괴롭히지 못하게 만들어줄 거야. 하루아침에 이게 웬 날벼락이야. 갑자기 계약을 끊으면 우리더러 어떻게 살라고. 예, 그래도 우리가 너에게 참 잘해줬었잖니. 아픈 사돈도 외면하지 않고. 저도 그렇게 하루아침에 당신들 집에서 내쳐졌습니다. 저 같은 건 쓸모도 없다면서요. 이제 당신들도 느껴볼 차례예요. 도움도 안 되고 쓸모도 없는 회사와 우리가 왜 계약을 유지해야 하죠? 알아들으신 걸로 알고 거래 중단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사람을 보내서 정리하겠습니다. 그 인간들은 그제야 상황의 심각성을 제대로 느끼더군요. 전 시어머니는 눈물이 그렁그렁한 얼굴로 제 손을 붙잡고 전 시아버지는 머리를 숙이며 연신 사과의 말을 반복했습니다.
한때 그렇게 당당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바닥에 엎드려 매달리는 모습에 저도 참 많은 생각이 들더군요. 그러나 한동안 제가 당했던 모든 일들이 머릿속에 떠오르면서 마음은 단단해졌습니다. 제발 우리를 용서해줘. 우리가 정말 잘못했어. 넌 변함없는 우리 며느리잖니. 우리에게 이러면 안 되는 거야. 그래 얘야. 우리가 너무했지?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할게. 이제 와서 며느리 타령하지 마세요. 후회한다고 뭐가 달라지나요? 그런 말은 진작 했어야죠. 엥 시끄러워. 이제 끝이다. 이런 데서 괜히 시간 낭비하지 말고 그만 가자꾸나. 그 인간들은 바닥에 엎드린 채로 절망에 빠져 울부짖기 시작했어요. 자신들은 이제 망했다며 서로를 붙잡고 울고불고 하는 모습이 너무 처참했죠. 저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고 할아버지께서 제 어깨를 두드리고 자리를 뜨자고 하셨어요. 그 사람들을 버려두고 할아버지와 함께 나서는 순간 마음 한편으로는 통쾌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남편 생각이 나서 조금 씁쓸한 감정이 들기도 했습니다. 전시댁에 관한 일부터 처리한 후 할아버지가 아빠와 엄마를 만나고 나서 얼마나 큰 도움을 주셨는지 몰라요. 아빠는 그간 저에게 있었던 이야기를 듣고 오열하셨어요. 하지만 전 이제 정말 행복하기 때문에 아빠를 잘 위로해드릴 수 있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아버지. 이제라도 만날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그동안 얼마나 많은 후회를 했는지 몰라요. 내가 너무 늦었구나. 이제 와서야 미안하다. 너희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구나. 이제라도 아버님께서 저희를 가족으로 인정해 주셔서 정말 기뻐요. 그동안 많이 속상하셨겠지만 부디 저희를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저도 참 마음이 복잡해지더군요. 행복한 동시에 우리 가족이 겪어야 했던 시간들이 떠올라 조금 씁쓸하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앞으로는 다 같이 행복할 일만 남았기에 씁쓸함을 삼키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당분간 아빠와 엄마의 치료에만 힘쓰기로 했죠. 시간이 흘러 얼마 후 전시대기 회사가 망해가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아직도 그쪽에서 저에게 연락을 하더라고요. 옛 정을 생각해서라도 힘 좀 써달라며 매달리는데 참 어이가 없었습니다. 전 전화를 받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힘 써달라니 그런 말을 할 처지가 아니신 것 같은데요. 뭐든 할 말이 있으면 할아버지한테 말씀하세요. 며느라, 우리가 정말 잘못했다. 네 마음도 이해해. 하지만 이렇게 갑작스럽게 회사가 기울면 우리들 어떻게 살라고 그래. 제발 도와줘라. 이미 끝난 거예요.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제가 뭘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할 마음도 없어요. 할아버지께 가서 정직하게 말씀드리는 건 어때요? 뭐 만나 주실지는 모르겠지만 아무리 그래도 우리는 가족이었잖아. 이렇게까지 냉정하게 구는 건 너무하다고 생각 안 하니? 냉정하게 구는 건 오히려 당신들이었죠. 저한테 어떻게 했는지 다 잊으셨어요? 절 그딴 취급을 해놓고선. 전요. 아직도 그때만 생각하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난다고요. 그땐 우리가 잘못한 거 맞아. 하지만 지금은 사정이 다르잖니. 네가 말 한마디만 해주면 살 수 있지 않을까? 그쪽이 원하는 걸 들어줄 이유가 전혀 없어요. 이만 끊겠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한숨을 내쉬었어요. 저에게 이제 와서 매달리는 그 인간들의 모습이 참 우습기도 했지만 왠지 모르게 씁쓸한 기분이 들었어요. 그렇게 절 함부로 대해놓고 이제 와서 도움을 바란다는 게 얼마나 뻔뻔한 일인지 모르겠더군요. 뭐 그렇게 말라 죽든 비틀어지든 이제는 제가 신경 쓸 일이 아니죠. 사모님은 회장님 손녀딸을 감히 팥줄부로 써먹을 수 없다며 절 보내주셨어요. 하지만 저는 사모님께 고마웠습니다. 사모님 덕분에 그 어려운 시기를 이겨낼 수 있었으니까요. 사모님은 제게 정말 은인 같은 분이셨어요. 그래서 가끔씩 사모님 댁에 놀러가서 같이 음식을 만들어 먹으며 수다도 떨곤 해요. 이제는 그런 시간이 저에게 있어서는 큰 즐거움이에요. 할아버지께서는 저에게 할아버지 회사에서 일을 해보라고 제안하셨지만 저는 지금 부모님을 돌보면서 프리랜서로 재택근무를 하고 있어요.
부모님의 곁을 지키며 일할 수 있다는 게 지금 저에게는 가장 중요한 일이거든요. 다행히 아빠의 상태는 긍정적인 편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아직 완치까지는 아니지만 좋은 결과가 나오길 충분히 기대할 만하다고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하지만 엄마는 여전히 누워 계십니다. 그래도 엄마도 조금씩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언젠가는 엄마가 다시 몸을 움직일 수 있게 되어 함께 산책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라고 있어요. 그날이 오면 엄마와 나란히 걷는 그 순간이 제겐 가장 큰 행복이겠죠. 부모님의 상태가 좋아지고 있는 건 제 생각에는 할아버지의 영향이 큰 것 같습니다. 할아버지와의 관계는 두 분에게 있어 큰 마음의 짐이었을 거예요. 아빠는 집을 나와 할아버지와 연락을 끊고 지냈고, 엄마는 자신 때문에 두 부자의 관계가 틀어졌다는 것 때문에 마음고생이 심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할아버지는 지금이라도 가족 관계를 개선해보자며 나름대로 부단히 노력하고 계시거든요. 아빠와 자주 만나려고 하시고 엄마의 병실도 종종 찾아가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고 계십니다. 할아버지 덕분에 드디어 이제야 제가 그토록 바라던 가족의 행복과 평화가 생겼습니다. 이번 일을 겪으면서 저는 제 삶을 위해서는 저부터 위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어요. 남편과의 결혼도 시댁에서의 삶도 모두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었어요. 하지만 결국 그런 선택이 절 더 힘들게 만들었고 저를 소모하게 했죠. 이제 그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로 했어요. 비록 남편은 떠나갔지만 남편과 함께했던 시간들은 제게 소중한 추억으로 남아있어요. 그리고 그 추억들을 안고 앞으로의 삶을 살아가고 싶어요. 저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을 거예요. 남편과의 추억은 추억으로 간직하고 저는 저만의 새로운 길을 개척해 나가려고 해요. 그렇게 해서 언젠가 진정으로 행복한 나 자신을 만날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도 혹시 지금 힘든 상황에 처해 있다면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인생은 예측할 수 없지만 그 예측할 수 없음 속에서 우리는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거든요. 저도 그랬듯이 여러분도 분명히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거예요. 함께 힘내요. 그리고 서로를 응원해줘요. 그럼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